안녕하세요. 헤아타로의 헤아입니다. 오늘은 이별을 맞이한 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가지고 왔어요.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올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람이 연락해 온다면 어떤 마음으로 연락하는지, 그 연락이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연락인지,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과 갈등을 확인하는 연락인지까지 함께 살펴볼게요.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은 참 이상하죠? 휴대전화에 알림이 울릴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인가 싶고 연락이 오지 않을 거라고 마음을 다잡다가도 잠들기 전에는 다시 한번 메시지 창을 열어보게 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은 건 아닐까? 연락하고 싶지만 자존심 때문에 참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는 건 아닐까? 여러 가지 생각이 한꺼번에 떠오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리딩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연락이 온다는 것과 두 사람의 관계가 다시 행복하게 이어진다는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점이에요. 연락 자체는 올 수 있지만 그 연락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아주 가벼운 안부로 시작된 연락이 천천히 관계를 회복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단순히 연락이 온다, 오지 않는다에만 집중하기보다는 그 연락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나는 그 연락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를 중심으로 들어주세요. 오늘 리딩은 많은 분들이 함께 시청하시는 제너럴 리딩이에요. 모든 내용이 현재의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마음이 와닿는 부분에만 편안하게 받아가시고 맞지 않는 내용은 가볍게 흘려보내주세요. 지금부터 화면 속 5가지 원석 중 가장 마음이 끌리는 원석을 하나 골라주세요. 예뻐 보이는 원석을 골라도 좋고 처음 시선이 머문 원석을 골라도 좋아요. 왼쪽부터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입니다. 두 가지 원석 사이에서 고민되신다면 각각의 리딩을 모두 들어보신 뒤 현재 상황과 더 잘 맞는 메시지를 선택하셔도 괜찮아요. 결정하셨나요? 리딩을 들으신 뒤에도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연락 시기, 재회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다면 더보기란 또는 프로필 링크를 통해 개인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당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꺼내놓을 수 있도록 언제든 열어두고 있을게요. 그럼 지금부터 리딩에 들어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1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연락이 오기 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어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선연락운을 보면 대답은 예스예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기뻐하기에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번 연락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진심을 고백하거나 당신을 붙잡는 연락과는 거리가 있어 보여요. 연락이 온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분명 예스이지만 그 연락이 곧 재회의 신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아직 처리하지 못한 일이나 정리하지 못한 문제가 남아있어 필요에 의해 연락하는 모습에 가까워요. 두 사람이 함께 사용하던 물건이나 금전적인 문제, 주변 사람과 관련된 이야기처럼 현실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일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문제를 상대방이 다시 꺼내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행동했어? 나는 아직도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 와 같이 과거의 잘잘못을 다시 확인하거나 자신의 입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말들이요. 그래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방이 생각보다 딱딱하거나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다렸던 연락은 보고 싶었다 라는 말이나 미안하다는 말이었을 텐데, 정작 돌아오는 메시지는 감정이 배제된 짧은 질문이거나 무언가를 요구하는 내용일 수 있거든요. 상대방은 현재 자신의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화를 끌고 가려는 마음이 강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락을 받는 순간 서운했던 마음과 억울했던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어놓고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나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으면서 또 자기 입장만 이야기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상대방의 말에 무조건 맞춰주거나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상대방이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여러분도 그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며 맞서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문제는 이 대화에서 누가 옳은지를 가리는 것이 두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서로 자신의 상처만 이야기하게 되면 처음에는 짧은 연락으로 시작했더라도 결국 과거의 다툼을 처음부터 다시 반복하게 될 수 있어요. 상대방이 한마디를 하면 여러분이 두마디를 하고, 여러분이 서운했던 일을 꺼내면 상대방이 또 다른 일을 꺼내면서 대화가 점점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연락을 기다렸을 때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질 거고요. 그래서 일반 분들께는 연락이 오더라도 곧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알림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더라도 바로 답장하지 않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이 좋아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구분해 보세요. 단순히 정리해야 할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감정적인 사과나 대화를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불편함을 여러분에게 쏟아내기 위한 것인지 차분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상대방이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면 같은 방식으로 맞받아치기보다는 대화의 범위를 정해주세요. 필요한 이야기만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어.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좋아요. 특히 상대방이 연락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이 아직 나를 사랑한다고 단정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연락은 관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동일 수 있지만 상대방의 책임감이나 진심까지 보장해주는 행동은 아니거든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말보다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으려 하는지, 과거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행동을 바꾸려 하는지를 살펴봐야 해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 주장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 연락은 재회를 위한 연락이 아니라 미처 끝내지 못한 싸움의 연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1번 분들께 가장 필요한 것은 연락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어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연락까지 받아들일 것인지 기준을 세워두는 일이에요. 나는 어떤 말까지 들을 수 있는지, 어떤 태도가 반복된다면 대화를 멈출 것인지, 재회를 위해 상대방에게 반드시 필요한 변화가 무엇인지 미리 생각해두세요. 그래야 연락이 왔을 때 기다렸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상대방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리하자면 1번 분들께는 상대방의 선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연락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다정한 연락보다는 필요에 의해 시작되거나 과거의 잘잘못을 다시 따지는 연락일 가능성이 높아요. 대화가 말다툼으로 번질 수 있으니 연락이 왔다는 사실보다 연락의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를 바라봐주세요. 여러분이 차분하게 경계를 세운다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연락을 기다렸던 시간보다 연락을 받은 뒤에 여러분의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 전체를 무너뜨리도록 두지 마세요. 1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에 이어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으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상담 예약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차분히 이야기 들어드릴게요. 2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오늘 5가지 리딩 중에서는 비교적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선연락운에 대한 대답은 예스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2번 분들의 연락은 단순히 필요한 일이 있어서 오는 연락이나 과거의 갈등을 반복하기 위한 연락보다는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기 위한 연락에 가까워 보여요.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재회를 제안하거나 감정을 전부 드러내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의 관계 자체에서 피로를 느꼈을 수도 있지만 연애 외에 현실적인 문제로 여유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일이나 학업, 가족 문제, 인간관계처럼 상대방이 감당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겹쳤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과의 관계에서도 뒤로 물러났을 수 있어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일단 모든 연락을 끊고 혼자 쉬는 방식을 선택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너무 갑작스럽게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을까? 나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그렇게 힘들었던 걸까? 이런 서운함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여러분이 완전히 잊었다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회복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 있게 된 지금, 여러분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에서야 궁금해졌네요. 상대방이 연락해오는 방식은 생각보다 가볍고 조심스러울 수 있어요. 잘 지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또는 두 사람만 알고 있는 추억이나 공통된 관심사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너무 평범한 연락이라 상대방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자신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기보다는 여러분의 반응을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해요. 내 연락을 반가워하는지, 아직 나에게 화가 나 있는지, 다시 대화할 여지가 남아있는지를 조심스럽게 떠보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받자마자 나랑 다시 만나고 싶은 거야? 라고 묻거나 그동안 왜 연락하지 않았는지 몰아붙이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여러분에게는 답을 들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결론을 요구하면 상대방이 다시 부담을 느끼고 뒤로 물러날 수 있어요. 이번 분들의 관계는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짧은 대화를 여러 번 나누면서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방식이 더 잘 맞아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고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해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면 그때 관계가 멀어졌던 이유와 각자가 느꼈던 감정을 천천히 나누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락이 다시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예전의 연인 관계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미 관계가 한번 멈춘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시작할 때는 예전과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상대방이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연락을 끊는 방식이 반복되지는 않을지, 여러분은 상대방의 침묵을 기다리면서 계속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회는 단순히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이에요. 상대방이 다시 연락해 온다면 따뜻하게 반응하되 너무 앞서가지는 마세요. 연락해줘서 고마워. 나도 네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어. 이 정도의 표현으로도 상대방에게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열어줄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일부러 차갑게 행동하거나 답장을 늦추는 그런 밀고 당기기보다는 여러분이 실제로 느끼는 감정을 안정적으로 표현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 듣고 모든 상황을 이해해 주려고 하지는 마세요. 상대방에게 힘든 시간이 있었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받은 상처는 별개의 문제예요. 상대방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여러분이 서운했던 부분을 숨기지 않아야 관계가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어요. 네가 힘들었던 건 이해하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연락이 끊겼을 때 나는 많이 불안했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분들께는 재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연락이 왔다는 한 가지 행동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시 대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얼마나 솔직해질 수 있는지, 이전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꾸준히 연락을 이어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하루 동안 다정하게 대화한 뒤 다시 사라지는지, 아니면 짧더라도 안정적으로 소통하려 하는지 살펴봐야 해요.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을 바라보시면 상대방의 진심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하자면 이번 분들께는 상대방의 선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노력에 따라 재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상대방은 자신의 상태가 조금 안정된 뒤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연락해 올 수 있어요.
너무 빠르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서로의 근황과 감정을 천천히 나누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세요. 이 관계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안정감이에요. 빨리 다시 만나는 것보다 오래 이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다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에 이어 상대방의 구체적인 속마음이나 두 사람의 재회 시기가 궁금하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예약이 가능해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조금 더 깊이 살펴드릴게요. 3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연락을 기다리기 전에 먼저 마음을 다잡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선연락운만 놓고 보면 답은 예스입니다.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3번 분들의 흐름에서는 재회의 기쁨보다 감정적인 다툼의 기운이 훨씬 강하게 느껴지네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관계가 끝났다고 말했지만 서로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하지 못한 것 같네요. 또는 이미 여러 번 같은 주제로 다투었지만 서로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채 관계가 멈췄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해온다면 그리움이나 애정 때문에 시작된 연락이라 하더라도 대화가 과거의 문제로 빠르게 흘러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잘 지냈어? 라는 가벼운 말로 시작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서운했던 일을 꺼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해명하면서 다시 감정이 격해질 가능성이 커요. 3번 분들의 관계에서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듣기보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려는 마음이 강해 보여요. 상대방이 말을 하는 동안에도 그 말을 이해하기보다는 내가 다음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대화였네요. 너도 그때 똑같이 했잖아. 내가 그렇게 행동한 건 네가 먼저 그랬기 때문이야. 이런 말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누가 더 많이 상처받았는지를 따지기 시작하면 대화의 목적은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번 다툼은 생각보다 사소한 말이나 표현에서 시작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짧은 답장이나 말투, 답장이 늦어진 시간,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마친 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까지 싸운다고? 라는 허무함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연락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괜찮을 것 같았는데 막상 대화를 시작하고 나면 오히려 이 연락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두 사람 모두 감정적으로 너무 지쳐있기 때문이에요. 3번 분들께는 연락을 받자마자 모든 이야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특히 늦은 밤이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연락이 온다면 중요한 대화를 바로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기 쉬운 시간에는 평소라면 넘길 수 있는 말도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감정적인 메시지를 보낸다면 곧바로 긴 답장을 보내기보다 대화를 이어갈 수 있는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서로 감정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조금 진정한 뒤에 이야기하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잠시 멈추는 것도 관계를 포기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오히려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다시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면 한 번에 한 가지 문제만 이야기해 보세요. 몇 년 전의 일부터 최근의 일까지 모든 서운함을 한꺼번에 꺼내면 두 사람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져요.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정하고 그 문제에 대해 각자가 어떻게 느꼈는지를 이야기하는 편이 좋습니다. 네가 틀렸어 라는 표현보다는 나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 라는 표현을 사용해주세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보다 서로의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먼저예요. 다만 여러분 혼자 대화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상대방 역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상대방이 계속해서 비난하거나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한다면 그 대화를 끝까지 이어갈 필요는 없어요. 연락이 왔다는 이유로 여러분이 또다시 상처받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번 연락과 다툼이 모두 끝난 뒤에도 여전히 재회를 원한다는 생각이 든다면 곧바로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보다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정이 가라앉은 뒤 정말 이 사람과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연락이 끊긴 상황을 견디기 어려워 붙잡고 싶은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재회를 했을 때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상대방이 여러분의 상처를 이해하려 하는지, 여러분 역시 상대방의 입장을 들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변화가 없다면 다시 만난 뒤에도 같은 문제로 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3번 분들께는 상대방의 선연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연락 이후 끝내지 못했던 갈등이 다시 드러나면서 감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화를 한 번에 끝내려 하지 말고 감정이 격해진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이번 연락의 목적을 무조건 재회로 정해두기보다는 두 사람이 서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인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이 더욱 좋은 흐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일 거예요. 때로는 다시 나눈 대화를 통해 재회가 아니라 완전한 마무리를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것 역시 실패는 아닙니다. 끝내지 못했던 감정을 정리하고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번 연락이 가진 하나의 의미일 수 있어요. 3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에 이어 현재 두 사람의 감정이나 상대방에게 어떻게 답장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살펴드릴게요. 4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조금 아쉬운 말씀부터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신 답과는 다를 수 있고 마음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는 리딩입니다. 그래도 지금의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수 있으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들어주세요. 4번 분들의 선연락운을 보면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게 나타나요.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시도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답장이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차단 여부를 직접 확인한 리딩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연락을 차단했는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현재 상대방의 마음은 두 사람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는 방향보다 관계의 끝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가까워 보여요. 상대방은 이미 자신 안에서 이 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 같네요. 여러분에 대한 감정이 단 한순간도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 감정을 다시 행동으로 옮기거나 관계를 회복할 의지가 크지 않다는 뜻에 가까워요. 사람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서도 다시 돌아가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4번 분들 중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 이유를 계속해서 자신에게서 찾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다면, 마지막에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조금 더 기다려줬다면, 이런 생각을 반복하면서 과거의 장면을 계속 되돌려보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선택을 여러분 혼자 바꿀 수는 없어요.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이어가는 것이고 한 사람만 계속해서 노력해야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의 하루가 멈춰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 주세요. 휴대전화를 계속 확인하느라 해야 할 일을 미루거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상대방의 생각에 빠져 있거나 상대방의 SNS를 확인한 뒤 하루 종일 기분이 가라앉지는 않았나요? 그 사람에게 다시 사랑받는 것보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다시 돌보는 일이 먼저예요. 거창한 변화를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약속을 잡아도 좋고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혼자 외출해도 좋아요. 예쁜 곳을 보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햇빛이 드는 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상대방의 연락을 기다리느라 여러분이 좋아했던 일들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살펴봐 주세요. 불안한 마음을 가장 먼저 다독여줄 수 있는 사람은 지금의 상대방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사람이 연락해 주어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에서는 연락이 오더라도 또다시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은 연락이 와서 행복하고 내일은 답장이 늦어서 불안해지는 관계가 반복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분들께는 연락이 올까? 라는 질문을 조금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셨으면 해요. 나는 왜 이 사람의 연락이 있어야만 괜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할까? 이 관계 안에서 나는 충분히 사랑받았을까?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것은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사람과 행복했던 과거의 순간일까?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대방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관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미련과 걱정, 불안을 붙잡고 있기보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들어올 새로운 흐름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현재의 인연을 마음속에서 정리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도 생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반드시 연애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나 새로운 목표를 함께할 사람, 여러분의 삶을 다시 활기차게 만들어줄 기회일 수도 있어요. 끝난 관계를 놓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좋았던 기억은 기억으로 남겨두되 더 이상 그 기억이 오늘의 여러분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조금씩 거리를 두는 과정이에요. 당장 모든 감정을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오늘 하루만 상대방의 SNS를 확인하지 않는 것.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메시지를 보내는 대신 메모장에 적어두는 것.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조금 멀리 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아주 작은 행동이지만 그 선택들이 모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정리하자면 4번 분들께는 상대방의 선연락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여러분이 먼저 연락하더라도 원하는 답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은 상대방의 마음을 되돌리려 노력하기보다 그동안 지쳐있던 여러분을 돌봐주셔야 하는 시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선택은 여러분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지 못해요. 여러분은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4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조금 아프게 느껴지셨다면 무리해서 바로 괜찮아지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개인적인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으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상담 이야기 가능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편안해질 수 있도록 천천히 들어드릴게요. 5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께는 리딩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정말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보고 싶은 마음을 넘어 두 사람이 함께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까지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셨으면 해요. 5번 분들의 선연락운에 대한 답은 예스예요.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부 분들은 이미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연락이 끊긴 관계라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어 보여요. 다만 이번 연락의 흐름은 감정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니에요. 두 사람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더라도 현실적인 여건이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장거리나 유학, 이직,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의 반대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경제적인 상황이나 바쁜 일정, 결혼과 미래에 대한 서로 다른 계획처럼 두 사람이 당장 바꾸기 어려운 문제가 놓여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마음은 남아있지만 누가 먼저 현실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지를 두고 결정을 미루고 있는 모습이네요. 상대방도 이 관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감정이 전혀 없어서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락을 시작한 뒤 다시 감당해야 할 문제들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연락이 온다면 단순히 보고 싶다는 감정을 표현하는 걸 넘어서 두 사람의 현실적인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다시 만난다면 지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 너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둘 중 누가 어느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가 오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안부로 시작하더라도 결국 관계의 미래와 선택에 대한 대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5번 분들께는 상대방의 연락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고백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아직도 보고 싶어. 나도 너를 잊지 못했어. 이런 말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두 사람 사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재회를 결정하기 전에 구체적인 행동과 계획을 함께 이야기해야 해요. 장거리 문제라면 언제까지 이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지, 서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 이야기해야 해요. 시간이 문제라면 관계를 위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가족이나 주변 환경이 문제라면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하고요. 한 사람만 계속해서 희생하는 관계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버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운함과 불균형이 커질 수 있어요. 따라서 누가 더 사랑하느냐를 증명하기보다 두 사람이 어떤 책임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해요. 5번 분들의 관계에는 개선될 여지가 분명히 있어요.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먼저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른 한 명이 그 제안에 진지하게 응한다면 관계가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기존의 생활을 전혀 바꾸지 않으려 한다면 재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연락이 왔을 때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듣지 말고 무엇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세요. 상대방이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계속 미루는지, 여러분의 희생만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해요. 여러분 역시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이 관계를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재회를 원한다는 마음만으로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하지는 마세요. 연락을 기다린 시간이 길수록 상대방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무리한 조건까지 받아들이고 싶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약속한 희생이 몇 달 뒤 여러분에게 원망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차분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두 사람 모두 어느 정도씩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번 연락은 관계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완벽한 답을 한 번에 찾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있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어느 한쪽도 자신의 입장을 굽힐 생각이 없다면 이번 연락은 서로의 마음만 확인한 뒤 가벼운 안부 연락으로 끝날 수 있어요. 여전히 마음은 있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하기 어렵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론이 아프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현실을 외면한 채 다시 만났다 또다시 헤어지는 것보다 서로의 상황을 솔직하게 확인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5번 분들께는 선택권이 있어요. 상대방의 연락이 왔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회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만 현재의 조건에서는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하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두려움 때문에 문제를 외면하거나 외로움 때문에 무조건 관계를 선택하지는 않으셨으면 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인지 그 과정에서도 여러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주세요. 정리하자면 5번 분들께는 상대방에게 선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연락이 이어지고 있는 분일 수도 있고요.
두 사람에게 감정은 남아있지만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조건이 존재해요. 이번 연락은 서로의 마음만 확인하는 대화가 아니라 앞으로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합의점을 찾는 대화가 될 거예요. 두 사람 모두 변화와 양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관계는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 한쪽도 움직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가벼운 안부를 나누는 정도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방향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행복할 수 있는지를 바라봐 주세요. 5번 원석을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입니다. 리딩에 이어 두 사람 사이의 현실적인 장애물이나 상대방이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위해 노력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프로필 링크의 채널을 통해 개인 상담 예약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차분하고 솔직하게 흐름을 살펴드릴게요. 오늘은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이 올까? 라는 주제로 5가지 원석의 리딩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신 리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연락이 온다는 결과를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은 상대방을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결과를 선택하셨든 오늘 리딩이 여러분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답이 아니라 현재의 마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연락이 온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연락만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지는 마세요. 그리고 연락이 오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마세요. 타로는 여러분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는 도구가 아니라 현재의 흐름과 마음을 비추어 보는 거울에 가까워요. 결국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것은 상대방의 연락 한 통이 아니라 그 연락 앞에서 여러분이 내리는 선택이에요. 오늘 리딩이 마음이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번호와 가장 마음에 남았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아요. 리딩 이후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란 또는 프로필 링크를 통해 헤아타로의 개인 상담을 예약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리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지금까지 헤아타로의 헤아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가볍고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